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끊이지 않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경험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날이 아무리 흐려도 태양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주의 신실함이 우리를 녹이고 2021학년도에 새겨놓았던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감사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감사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도하시기를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종강이 되었습니다. 종강이라 좋으시죠? 네, 저도 좋습니다. 제가 좋은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보면서 아이고 왜 이러냐. 우리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간증하는 시간들로 종강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지금 선생님들은 상당히 바쁜 시기간이에요. 아이들은 시험 끝나면 뭐 일이 다 끝난 것 같지만 광성드림학교는 시험 끝나도 수업 다 하는 거 아시죠? 선생님들은 수업도 하면서 이제 평가도 하셔야 돼서 상당히 바쁜 시기라 요즘 선생님들한테 뭐를 요구하면 욕먹기가 딱 좋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바쁘시지만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부탁 해서 우리 임지연 선생님께 요즘에 어떤 것을 하시는지 학부모님께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네, 선생님 바쁘신 중이셔서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도 기쁜 마음이실 것 같은데 기꺼이 여하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임주현 선생님, 우리 가온누리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신 우리 임주현 선생님을 같이 모시고 다른 교육청에 가서 강의를 하시는데 왜 우리는 못 듣는 겁니까? 그래서 네, 제 부탁을 좀 드려서 한 해 동안 협동조합에서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개인적인 소회를 잠깐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준비가 되셨으면 우리 박수로 임주현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광성드림학교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 있고요. 지금은 그리고 고1 국어랑 고2 독서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사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하는 종강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게 정말 너무 영광이고 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제가 좀 나눠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학교에서 지금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공동체인지 정확한 이해를 해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어떤 사업체가 아니라 저희 교육과정 내에서 어떻게 녹여내서 같이 함께 그 정신들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한 해 동안 또 어떻게 진행했었는지를 간단하게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기회가 있어가지고 교육청에서 이제 그 제가 또 이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눴을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저희 학교의 커리큘럼을 굉장히 부러워하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또 우리 드림학교를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랬던 내용들을 나눠드리려고 이 자리 나왔습니다. 너무 춥네요. 어, 그래서 좀 썰렁하지만 우리 협동조합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 생겼어요. 혹시 어떤 대학인지 아실까요? 바로 와플 대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이렇게 협동조합하면서 아이들이 좀 밝아졌거든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실까요? 성격이 굉장히 명랑해졌어요. 명랑 핫도그 먹었기 때문이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와플대학과 명랑 핫도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냥 사업체는 아니고요. 이 두 곳이 모두 협동조합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무엇보다 조합원 운영을 통해서 사회 공동체에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리고 이익과 사익을 기여하는 것을 협동조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또 이제 학교 안에 이제서 실천되기 시작했는데요. 학교 협동조합의 좀 정의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학교 공동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필요한 우리 안의 그 공익적인 사업을 함께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 저희 아이들 운영 지금 학생회들이 같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또 저도 그 중에서 뭐 이렇게 해보자라고 권유는 하지만 모든 걸 다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는 굉장히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또 되게 서로 함께 조금 이렇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어떤 경제적 체험을 해볼 기회가 없고, 그리고 사실 우리 학교에 이제 슬로건들이 있잖아요. 저희 고등학교 슬로건이 있는데, 책임감 있는 나, 협동하는 우리,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저희가 슬로건을 작년에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책임감 있게 중학교 때 키우고, 또 협동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만 사실 섬김을 실천하는 것까지 뭔가 지역과 함께하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또 협동조합에서 풀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이 협동조합 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거는 교장 선생님의 한마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뭐였냐면은, 일단 저희가 학교 인원수 증가로 인해서 영양 선생님께서 너무 업무가 과다하시잖아요. 그래서 간식을 이제 다 준비해 주시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이었고, 또 그리고 이제 간식이 또 이제 아침으로 되면서 좀 간소해졌기 때문에 학생들은 불만이 폭주를 해서 막 설문지에 막 간식 어떻게 막 이렇게 맨날 올라왔었고, 그리고 이제 간식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저희 좀 고민이었죠. 근데 그때 교장 선생님께서 저에게 간식을 한번 학생회가 직접 준비해 보면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이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게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아이들 안에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고, 되게 조금 처음에는 조금 걱정도 됐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왕 아이들이 먹는 것을 아이들이 정말 선정하고 고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좀 함께 아이들이 이렇게 운영해 나간다면 참 재미있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제가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아이들이 하는 자치 활동들을 또 생활기록부에 잘 써줄 수 있겠다, 막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우리가 간식을 먹는데 우리만 행복한 간식이 아니라 이 간식으로 인해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행복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때 이제 교육청에 들어가서 막 진짜 마구잡이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학생이 이제 간식 같은 거 어떻게 하나, 매점을 어떻게 운영하나. 그랬더니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협동조합 이제 추진을 하고 이제 활성화시키기 노력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학교 협동조합에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공동체다. 교육 자치를 할 수 있고 학생 중심으로 이 교육 복지를 스스로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동체가 되겠구나. 그리고 경제 교육을 사실 학교에서는 많이 시키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이런 돈에 대한 개념, 그리고 관념, 그리고 돈을 쓸 때 어떻게 쓰는 것이 정말 현명하고 좋은 소비인지 이걸 조금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이제 시작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전체적인 장점이 있다고 써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다 하고 있는 가치였어요. 그게 참 너무나 신기했던 거죠. 또 공동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협동하고, 또 학생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함으로써 성장을 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은 마을과 학교가 연결된다는 거, 그래서 지역 공동체의 플랫폼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게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사실 이 저희 학교라는 것들, 학교 안에만 곧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섬김을 또 실천하고, 또 지역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면서 우리의 좀 선한 영향력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인디언 속담 중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마을에서 함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장할 기회를 주고, 또 함께 또 그 안에서 성장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득을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협동조합인데 협동조합이 되게 많이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5만 개가 설립되었지만 67만 개가 폐업하는 굉장히 생존율이 낮은 게 바로 협동조합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러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자발적인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왕 하게 되는 거 1년만 하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 참여를 하는 친구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가치에 공감하는 한 해를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또 아시겠지만 네 넘어가고요. 근데 우리 학교는 사실 다른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하고 이제 대표 운영 사례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 사실 다 학부모회에서 저희가 하고 계시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교복 물려주기 행사 또 그리고 드림 나눔 상점 이렇게 너무나 획기적으로 또 너무나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나눔 상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바자회를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또 그리고 그 기부금들을 카메론에 또 보내고 있는 또 거룩한 이런 사업도 같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협동조합이 제일 중요한 게 조합원 교육이거든요. 근데 그 조합원 교육도 학부모에서 이미 매주 1회 이렇게 기독 학부모 교실로서 모이셔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또 그리고 인문학 교실도 하시고 굉장히 되게 많은 교육 함께 나눔을 하시는 걸로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협동조합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게 다른 사업이 아니라 정말 저희 학교에서 잘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그 연계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근데 사실 너무나 이런 좋은 가치들을 부모님들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많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이런 부모님께서 가지고 있는 가치와 또 그리고 이렇게 나누시는 것들을 애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부모와 학생이 교사 세산 주체가 함께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그리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참 아름답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협동조합으로 풀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협동조합 시작하면서 가치를 세웠는데요. 그 가치를 세울 때는 처음에 어떻게 세웠냐면은 저희 회복적 서클 아시죠? 혹시 부모님들 다 원래 하실 때 좀 참여해 보셨나요? 네. 그래서 그 가치 세우기를 이제 그 회복자 서클을 통해서 한번 세워보자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빙글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함께 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또 저희 학생회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시키고 싶은지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클 프로세스가 이제 그 회복자 성찰 교육이 아시겠지만 이제 모든 참여자가 존엄하고 함께 다 평등한 존재다. 다 1분에 한 명씩만 얘기할 수 있고요. 누구도 길게 말하지 않고 누구도 크게 말한다고 해서 그 의견이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함께 이 가치를 잘 나눌 수 있는 그 프로세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함께 적용시켜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학생회들끼리 모여서 협동조합 통해서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지 세 가지를 이야기하게 했고 또 그 세 가지를 아이들에게 작성하게 해서 그 투표를 통해서 그 가치들을 마련했고요. 그 가치들을 통해서 또 그 비즈니스 모델을 내어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 가지의 가치를 냈는데요. 일단 그 처음에 제가 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교감 선생님께서 소개시켰던 시였는데 동행자라는 박노해 시인의 시였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되게 제 안에 되게 우리 학교를 많이 떠올리게 해야 되는 그런 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같이 읽으면서 같이 어떤 식구가 가장 좋았는지 이런 걸 좀 나눴었는데 되게 시가 좋아요. 잠깐 읽을 시간을 드릴까요? 난 그만 지쳐버렸다. 가도 가도 막막한 사막. 다음 마을까지는 낙타를 타고 사흘길, 불타는 사망을 또 다시 건너야 한다. 붉은 모래가 곱게 깔린 벽돌 카페에서 사람들은 탈진한 나를 걱정스레 바라보는데 어르신 한 분이 손에 굴리던 묵주를 멈추더니 마을 청년들을 불러 뭔가를 이른다. 한참 뒤 카페로 들어오는 젊은 남녀들, 마을에서 용맹하기로 이름난 청년 2명과 노래 잘하고 요리 솜씨 뛰어난 처녀 2명. 이들이 사막길을 함께 건너주겠노라 했다. 먼 데서 온 아들아 아무 걱정 말아라. 그 어떤 길도 길지 않은 법이니 선하고 의롭게 살아온 자에겐 세상 끝에서도 친구가 기다리니
힘겨운 여행길에서도 언제나 좋은 동행자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시였어요. 근데 참 제가 이제 드림학교 생활하면서 되게 지치는 순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되게 바쁘기도 하고 탈진할 때도 있는데 그 옆에 보면 항상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분들이 선생님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학부모님이시기도 하고 저희 또 협동조합을 준비할 때 처음에 너무나 혼자 막막했을 때 너무나 주변에서 부모님들께서 많이 함께 지지해 주시고 함께 나눠주시고 또 그리고 도와주시는 교사 선생님도 계셨고 또 그리고 행정실장님도 도와주시고 굉장히 교장선생님도 도와주시고 너무나 좋은 기회들이 계속 생기고 함께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지역 사회에 계신 그 지역 사회 운동가 분과도 이렇게 연결이 돼서 또 계속 발로가 넓혀지고 이런 걸 좀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위를 통해서 아이들과 좀 마음의 문을 열고 어떤 가치를 나눴으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세 가지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체를 우리 계속 이렇게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로 그럼 한번 우리가 네이밍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이름 공모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오누린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되게 우리가 너무나 가온반 누리반이 있어서 가장 친숙하긴 하지만 가장 이 의미를 잘 담은 그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도 슬로건도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세상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빛나게 발전시키자라는 슬로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도 직접 아이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저희 교복에 있는 그것처럼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과 함께 하나 되고 또 이렇게 서로 안고 있는 모습으로 아이들이 또 로고를 만들어냈어요. 참 애들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애들 자랑하러 나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런 네이밍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녹여낼 거냐 해가지고 정관에도 이렇게 그 세 가지 키워드들을 잘 넣어서 또 복지 증진,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이렇게 조합원의 권익 향상과 복지 실현, 선한 영향력 등 이렇게 해가지고 다 키워드를 녹여냈습니다. 이 정관이 이 회사의 그 가치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도 아이들이 다 이것도 제가 쓴 게 아니라 아이들이 썼습니다. 네. 아이들이 정말 직접 이제 회사를 경영하는 체험을 하면서 되게 사업하는 과정들과 앞으로 이제 그 리더로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좀 배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치별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었냐면요. 일단 요 세 가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공동체부터 보시면 일단 그 학부모에서 하고 있는 나눔 마켓을 이제 좀 우리가 협동조합과 함께 연계해서 부모님과 학생들이 함께 이렇게 함께 운영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동구매 해가지고 이번에 그 가와지쌀 공동구매 함께 참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서 그 로컬 푸드를 또 먹으면서 저희 영양도 잘 건강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도와드리고 또 이제 지역의 가치들 잘 살리는 그런 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열두터라고 그 전에 로컬 푸드 교육 들으셨죠? 그분과 함께 또 이제 또 같이 함께 하려는 사업은 지역 공정 여행. 그래서 가까운 곳이지만 낯설게 봄으로써 우리 지역을 더 탐색하고 또 그리고 더 그 아름다움을 더 높이는 그런 지역 공정 여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들 이제 환경 교육과 그리고 바른 먹거리 교육 그리고 사회적 경제 교육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고1 고2 아이들이 이제 그 창업 관련된 걸 이제 수행 평가나 동아리 내에서 녹여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아이들이 만들어낸 것 중에서 이제 잘한 작품들은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로학습 캠프, MI 캠프 때 아이들이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이제 데모데이라 그래서 이제 자기네 기업에 대한 발표도 하고 그때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투표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교육청에서 받은 지원금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거에서 이제 몇십만 원 정도를 이제 좀 제작 지원비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한 영향력은 이제 저희가 간식 사업 및 공동구매 등 여러 가지 그 이익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장학금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의미가 좋은 것이 아이들이 이제 한 번에 간식을 먹으면 거기서 소정의 금액이 아이들이 기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은 간식으로 다른 사람을 또 도울 수 있고 또 그리고 친구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잘 느끼면 좋겠다. 그래서 착한 소비가 뭔지 그런 것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지역 사회에 기부하는 활동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지금 목요일마다 1시간씩 모여서 애들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개개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실제로 막 이렇게 발로 뛰고 실천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뭔가 그 업무를 나아갈 수 있는 좀 실천력이 있고 좀 행동력이 있는 친구들이 운영팀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아이디어나 또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기획실무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홍보팀은 이제 아이들 미디어나 아니면은 이제 마케팅 관련된 그 진로를 꿈꾸는 친구들이 또 홍보팀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들어가고 또 선후배가 함께 하면서 또 이제 선배가 잘 끌어주고 또 후배가 아이디어도 내고 막 함께 좀 이렇게 수평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제가 하는 건 거의 없고요. 아이들이 직접 이렇게 다른 반에 가서 협동조합이 뭔지, 학교 협동조합이 어떻게 우리가 어떤 방향 가고 있는지 다 설명도 이렇게 해주고, 또 창립총회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거의 다 모든 순서를 맡아서 각자 보고를 하고 또 이렇게 창립총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매주 이렇게 모여서 아이들이 함께 이렇게 교육하시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간식을 저희가 가장 많이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의 또 기호와 또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영양 성분과 또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같이 함께 가져가야 되는데 여전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월화목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월요일은 협동조합과 지역 소상공인 연계를 해서 이렇게 저희 장터 사회적 협동조합 풍경에서 먹고 있는 샌드위치도 먹기도 하고, 또 와플대야, 뭐 명랑 핫도그, 또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지역 소상공인 분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로컬 푸드 데이로서 좀 아이들이 고양시 생산한 계란, 감자, 고구마, 뭐 사과, 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먹음으로써 또 영양 성분도 좀 지키고, 또 그리고 로컬 푸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되게 이 로컬 푸드가 재밌는 게 그날 수확해서 그날 판매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날 판매하지 않은 건 다 수거해 가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만약에 남겨온 사과나 이런 게 있다면 되게 오래 가는 걸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굉장히 또 신선하고 또 영양성도 좋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또 파티데이라 그래서 학생들의 취향을 또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주시나 뭐 아이들 노브랜드 먹고 가끔 이런 것이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번에 보셨겠지만 이제 가아지살 공동구매 같이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그 농부님께서 이제 너무나 좋은 쌀과 너무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이런 걸 판매하실 판로가 전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때 로컬 푸드 교육 때 나왔을 때 이제 샘플을 좀 드렸는데 부모님들께서 몇 분께서는 이제 어디 쌀인지 좀 궁금해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우리가 공동구매를 한번 해봐서 또 좀 이제 또 농부님들 도와드릴 기회를 한번 가져보자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저희가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번에 마스크도 한번 구매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의 그 출자금 또 마련과 또 그리고 이제 그 지역사회 돕기 위해서 마스크를 또 판매해서 이제 또 이것도 지역사회 기부를 이제 연말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 애들이 그 공동체원을 돕는 활동도 하긴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경제 교육을 아이들이 협동조합 교육을 어떻게 교과 연계해서 했었는지 좀 이런 걸 좀 네, 아이들이 잘한 걸 좀 자랑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를 참고해서 막 이제 교수 학습 방법을 막 찾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고1 같은 경우는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 보자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고2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큰 맥락에서 사회 문제를 우리가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모의 창업을 해보자. 그래서 조금 더 공동체의 범위를 넓혀서 사회 문제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1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사회랑 같이 통합사회랑 국어랑 같이 연합을 해서 수행평가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겪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가 무엇인지 이것을 선정해서 그 지역사회 문제와 관련된 기사와 또 연구 보고서 등을 찾아서 아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제 심층적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역사회에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이해 관계자 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또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미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있으면 또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뷰를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까지 마쳤으니까 실내조사와 실내조사를 마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한번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사업 계획을 발표하는 것까지 이렇게 수행 평가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취 기준도 이렇게 다 맞춰서 진행을 했고요. 좀 이제 자랑을 좀 해볼게요. 어머.
꺼졌어요. 네. 이제 그 고1 친구들이 한 거였는데 하나는 그 보고서를 좀 이따 클릭해 주시면 아이들이 쓴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수준이 이 정도더라고요. 너무 훌륭해요. 네, 꼭 나누고 싶은데 꺼졌네요. 네, 어떤 거였냐면은 파주시에 이제 아이들이 어떠한 문제들이 있을까 할 때 고민했는데 고령층이 많다는 거. 그래서 파주시에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노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했을 때 세대 간의 격차가 너무 벌어지면서 요즘 또 MZ 세대 아시잖아요. 네, 이거 한번 클릭해 주시겠어요? 이거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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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해서 이제 사회복지가분과도 이렇게 연락을 드려서 파주 복지 예,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내가 되나? 아 된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역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실내 주소 계획을 수립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그 노인 인구가 많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고독감을 느끼고 고독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지금 고령층이 갖고 있는 문제가 정보 격차에 인해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단절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이제 도출해냈고요. 그리고 이러한 고령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좀 그것들에 대해서 애들이 많이 그 고민했고 또 심지어 지금 어떻게 복지제도가 있어서 그 고령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자체에서 그것도 아이들이 직접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복지제도 한계점이 있다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한번 도출해내보고 그 후에 이제 그 실내조사 결론을 낸 후에 이제 노인복지관에 가서 사회복지가 분과 이렇게 한번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떠한 우리 협동조합을 운영해 낸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이렇게 면담 질문지를 만들고 또 실제로 면담을 전화나 이메일로 해서 아이들이 면담을 진행했어요. 네, 그래서 면담 결과를 받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를 또 아이들이 고민을 해서 고1 아이들입니다. 엄청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그래프도 막 다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결 방안을 한번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보면 좋을까 했을 때 정보 소득 격차를 우리가 한번 줄여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젊은 세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교육 사업을 한번 애들 진행해 보자 해가지고 미디어 관련 교육 건강 증진 프로그램 진행 또 문해력 향상 교육 그리고 학교 시설을 함께 너무 좋은 시설이 많은데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이게 코로나니까 온 오프라인 프로그램 같이 함께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그리고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홍보를 해주자 이런 애들이 결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한번 다 처음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옆에 그 눌러주세요. 요거 아이들이 만든 로고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무병장수라고 아이들이 썼는데 이 뜻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 병이 없이 오래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배움이 없다면 이것은 보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울렁증이 좀 있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움이 없다면 건강한 삶은 없다. 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무병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이 무병 장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자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창업할 때 쓰는 그 사업 계획서 틀을 통해서 아이들이 소셜 미션 또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또 구상하고 또 어떤 파트너십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어떤 걸 확충해야 될지 자본금은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브로마이드도 만들었는데요. 네, 이렇게 브로마이드 만들었어요. 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배움을 사랑하는 모든 파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0 이상 노인분들을 이제 모셔서 학생과 함께하는 디지털 기기 사용 방법.
사실 이제 이런 고령층들이 이제 집에서 막 이렇게 잘 알려달라고 하면 잘 알려주기 어렵고 또 이렇게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또 젊은 세대와 함께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을 얻으시고 또 아이도 이제 고령층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교육까지도 이제 좀 해보겠다 이렇게 욕심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우리 가치가 뭐냐? 우리는 동등하다. 그래서 노인 교육을 통해 배움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구성을 우리 함께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고 또 그래서 전자기기 교육, 이렇게 알고리즘 교육, 문해 교육 이렇게 해서 아이들과 또는 선생님들 좀 초빙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냈어요. 너무 훌륭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수행 평가 때 이렇게 사회 문제, 우리 그 지역 사회 문제를 그냥 따로 도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삶에 가지고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우리가 또 그것도 그냥 어른이 아니라 학생 차원에서 또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에 거 다시 돌아가 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1들은 이런 과정을 했고 또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요즘 또 핫한 밤리단길 아시나요? 네, 그래서 밤리단길에 요즘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주차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그 이제 캠페인 형식으로 좀 풀어내보자 해서 굿즈 같은 걸 이렇게 밤리단길에서 밤으로 이렇게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스탑 일레걸 파킹 해가지고 불법적인 파킹 하지 말자 이런 것을 이제 의식을 심어주는 막 그런 거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뭐지 그 차량이 사실 이제 이동 수단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파주시랑 고양시가. 그래서 그런 이동 수단의 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해결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플랫폼 만드는 약간 이제 그런 것들도 고민해보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2 과정은 또 이제 약간 조금 더 크게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 문제, 정말 우리 지역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언론 문제라든지 의료 문제, 그리고 그 가난 빈곤 문제, 우리가 뭐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한번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선정하게 해서 그래서 그걸 관련된 좀 깊이 있는 책 한 권과 또 논문 두 편과 그리고 관련된 영화를 읽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좀 이걸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뭐 문제를 좀 심층적으로 볼 수 있고 다각도로 볼 수 있고 좀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영화를 또 해가지고 같이 한번 이제 자신의 이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4가지 던지고 또 그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이 생각하는 해답을 서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심 있는 키워드가 동일한 친구들끼리 모여서 또는 좀 재능별로 좀 협력할 수 있는 팀을 꾸려서 한번 우리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창업을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모의 창업을 한번 진행해 보았어요. 네.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이것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는 늘해랑이라는 이제 그 기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의료 관련된 친구들. 그래서 의료 쪽 생명 쪽에 좀 관심 있는 친구들이 모였는데 약간 그 에세이를 읽을 때 정신병을 연구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에세이를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실제로 어떤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친구들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한번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게임을 만들었어요. 조현병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게임을 무료로 제작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아이들이 이제 또 그 조현병이 청소년 시기에 많이 발병이 되는데 그것들을 이제 청소년 시기에 좀 겪어보면은 그 친구들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좀 올바르게 그 사람들 대하는 방법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떤 시놉시스를 짜서 지금 게임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것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상담 그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효율적인 좀 게임 시스템 방식을 또 발견해서 실제로 치료 요법도 있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이 진검다리는 요즘 되게 학습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교육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그 종영 그래프가 K를 이룰 정도로 굉장히 양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 중에서 이제 정말 이제
저소득층 가정의 경우 정말 학습 경차가 더 버려질 수밖에 없고 부모님은 거의 집에 안 계신 상황이니까 애들이 거의 이제 컴퓨터만 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현실이 좀 안타깝다 친구들이 여겨서 1대1 진검단이라고 해서 이제 1대1로 학습 멘토와 멘티를 맺어주는 그래서 이제 그 학습법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저소득층만을 위한 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을 위한 건데 그 이제 그 일반 학생들이 이제 멘토 멘티 맺어질 때 이제 교육 프로그램비를 내면 그것이 또 한 저소득층에게 기부가 되는 엄청나죠. 그런 시스템을 아이들이 한번 구상하면서 창업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 밑에 있는 거는 뉴스게이션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언론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어떤 미디어를 보냐에 따라서 굉장히 편향적인 알고리즘으로 따라 넘어가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올바르게 깨우쳐주고 싶다. 그래서 약간 팩트를 체크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미디어를 올바르게 볼 수 있는가 그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이제 아이들이 창업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로 동아리 시간에 항상 이렇게 모여가지고 열심히 함께 머리를 맞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뭐 실제로 아이템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 진로 캠프 때 이제 발표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은 이런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큰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질 수 없다면 정말 그걸 그냥 내가 어떠한 다각적 시각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이것을 마주한다면 굉장히 어려운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실제로 먼저 이것을 생각해보고 또 주체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제 내 문제와 남의 문제 구분짓지 않고 함께 이렇게 같이 나의 문제로 여기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정한 마지막으로 명언 하나. 네, 전규희가 말한 건데요. 개성은 협동생활에 의한 여러 가지 영향 밑에서 창조된다고 하잖아요. 정말 개인적인 학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협동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그 개성들을 이제 알게 되고 자기의 자아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좀 되길 바라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11학년 표 이제 말씀인데요. 손선대고 지혜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저 요번 한 해는 정말 손선대고 지혜는 종이 되기 위해서 잘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짜 언제 오셔도 정말 그 주인을 반갑게 맞아들이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드림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이렇게 저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많이 소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애들 수능 공부나 시키지 모처럼 쓸데없는 짓을 시키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다면 바로 지금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고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나 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대학 가서 다 하는 거야 하고 대학 가서 어른 돼서 이런 거 다시 배우고 있고 다시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애들한테 이런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이중적으로 살고 있는데요. 오늘을 진짜라고 가르칠 수 있는 삶은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오늘은 가짜고 내일 몸 관리해서 오늘 희생해야 돼. 우린 그런 메시지에 익숙하죠. 근데 오늘이 진짜라고 가르치고 오늘 하는 것을 진실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학교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충격을 받는지 아세요? 이런 식의 협동조합이 운영된다고 홍보하는 데들이 있어요. 근데 가보면 거짓말이에요. 이거 그냥 저런 거 할애들을 진짜 입시를 위한 요식행위처럼 하는 경우가 많지, 우리 애들처럼 정말 공동체가 다 같이 우리 학교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면서 하는 곳이 없어요. 실제가 거의 없다고요. 지금 한국 교육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육청은 갈수록 좋은 교육의 방향을 제안합니다. 이제 시대가 발전하니까. 하지만
한국 교육의 실제는 뭐예요? 입시잖아요. 교육은 더 교육적으로 발전하니까 무슨 자유학기제를 했다가 자유학년제도 했다가 뭐 더 나갔는데 항상 진짜는 입시니까 학교가 간극이 더 벌어지는 거예요. 요식행위가 더 심해지고 위선이 더 강해지는 거죠. 아이들 중에 학교의 교육 철학 여러분 교육부에서 하는 거 정말 좋은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진짜 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가 장학사들이 이제 컨설팅 하러 와서 대안학교니까 뭐나 하겠냐 하고 와서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하기 전에 이미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그런 동아리 활동하고 실제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진짜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 그 가치를 아시고 선택하는 학부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여기 와가지고 무슨 뭐 학원을 다녀야 되네, 대학 가야 되네 그런 소리를 하실 거면 입학을 안 했어요. 입학을 들어와서 그런 헛소리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알면은 이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올 사람들이 있는데 남의 귀한 거를 떡을 이게 밟고 앉아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아시고 이런 가치 교육에 함께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유, 엄청 자랑스럽네요. 이어서 우리 2학기 학부모님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컴퓨터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중간에 계속 꺼질 것 같은데 나오네. 네, 우리 같이 영상 보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사랑 주를 바라봅니다. 부르신 그곳 내가 달려갑니다.
아, 너무 감동적이네요. 여러분 이런 활동들이 우리 학교에 있었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활동하면 나중에 복을 받겠지. 그런 생각을 하신 분 있으실까요? 이 활동 자체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즐거움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지금 마무리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는지 이제 한 분씩 어, 그 간단한 간증이나 소감들을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어머니 좀 이렇게 분위기를 위해서 살짝 반주해 주시면 괜히 느낌이 더 감동스러울 것 같아요. 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독서 토론 참여하셨던 이현화님 나오셔서 소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림학교 2학년 학부모생 이현화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매주 화요일 10시 3주간에 걸친 학원 없이 살기 독서 토론회 그 소회를 잠시나마 전해보고자 합니다. 아이의 학업과 성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책을 읽으며 함께 고민하고 답을 찾아 가보자란 제안으로 시작된 독서 토론회 자리. 기독 학부모로 자녀 교육에 막연한 부담만 있었던 저에게 드림학교에 입학은 세상과 다른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며 아이가 행복해할 학교이자 초보 학부모에겐 친절한 가이드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입학 전 유치원 때부터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얼마나 우리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을 주었는지 조금은 맛보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곳에선 학교 중심의 교육 과정에 모두가 한뜻이 되어 선생님이 준비해 주시는 교과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법, 자기관리 등 함께 모든 아이가 누리는 활동을 보며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받아본 자기관리 일지의 감동은 잠시뿐, 시간이 지날수록 바쁜 일과 속 본래의 의미가 아닌 귀찮은 숙제 하나로 아이에게 느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2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겐 당연한 일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이 결코 학교만의 몫이 아니기에 자녀 교육의 주체자로 학교와 일치된 가정에서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면 좋을까 고민하며 이번 독서 토론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노월이 상담넷에서 출간한 학원 없이 살기란 책을 매주 정해진 분량만큼 읽고 각자가 함께 나눴으면 하는 토론의 주제를 준비해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학습법을 비롯 수학을 잘하는 방법, 선행학습, 엄마표 영어, 라즈퀴즈 활용법, 독서지도 학습 만화, 자기주도 학습 사춘기 등등 매 시간 다양한 주제가 가득했습니다. 이후 각 모둠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전체 모임에서 다루므로 선배 어머님들과 전문가 선생님들의 보석 같은 조언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일례로 아이의 수학 공부를 위해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2권의 수학 문제집을 구입해 각자 풀어보며 러닝메이트가 되어주셨던 어머님, 수학의 어려움을 토로하던 자녀를 위해 EBS 인강으로 함께 복습하며 독려하셨던 어머님 등 자녀 교육에 열정적으로 함께하신 선배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의 도전도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희 모둠엔 초, 중, 고 자녀를 두신 선배 어머님부터 일반 학교에서 편입해 오신 어머님, 저와 같은 드림학교 1, 2년차 새내기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각각의 가정의 상황과 형편, 아이들의 나이와 성별, 특성이 모두 달랐기에 우리는 더욱 서로의 나눔에 귀 기울이며 가정에서 우리가 고군분투했던 경험, 성공 혹은 실패담 고민들을 통해 결국 자녀 교육엔 정답이 없음을, 다만 이 책에서 다뤄지는 다양한 문제의 근본이자 해결점은 바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정서적 공감, 신뢰가 아이의 자존감과 자율성을 성장케 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기본인 소통과 자기의사 표현력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은 제게도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엇이든 숙제를 비롯해서 집에서 무엇이든 엄마가 먼저 해보자고 운을 띄울 때마다 큰 반감을 드러내는 아이, 연산 문제집, 영어책 읽기 등 가정에서 엄마의 주도하에 이루고자 하는 엄마표 학습법에서 거부감을 먼저 드러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일찍이 부모의 말에 잘 따라주었던 아이를 기특하고 똑똑한 아이라며 칭찬해 주었던 지난날, 아이의 내면엔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불만이 있었겠구나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아이와의 소통과 특성을 통해 아이에게 맞는 아이표 학습법으로 환경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한 반걸음 뒤에서 아이 스스로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며 선배 어머님의 말씀처럼 아이와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보리라 다짐해 봅니다. 토론을 통해 드림 공동체 안에서 사교육 없이 자기주도 학습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이후에 구체적인 우리 드림 공동체만의 다양한 활동들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시간에는 우리 반대표로 수고해 주셨던 주현주님 나오셔서 1년간의 소회를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안녕하세요. 9학년 최아인 엄마 주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감사함이 밀려와가지고요. 사실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막 나름 써온 원고를 보면서 수정할 것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했습니다. 요즘 요 며칠 동안 좀 가라앉는 듯한 성탄과 새해 인사들이 오가잖아요. 계속 이래야 돼? 믿어지지 않는다. 새해가 오긴 오는 건가? 뭐 이런 아직도 코로나에 완전히 적응 못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침통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한테는 오늘 2021년 종강뿐 아니라 3년간의 광성드림학교 생활에서의 화요 종강 예배이거든요. 그래서 더 감사함이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쯤에 저기 뒤에 계신 중등 대표님이 나름 이렇게 섭외한다면서 저한테 전화하셨을 때 사실은 의리로 단번에 거절은 못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제가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 운영진 님들이 또 이 시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섭외 받았을 때 그 무렵에 저희 아이가 드림학교가 아닌 다른 고등학교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어쩌면 제가 지낸 3년간 소회를 공동체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참 감사한 시간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 용기를 낸 거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또 이렇게 반대표로서 정말 하루하루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년간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한 달 동안도 정말 쉬지 않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9학년 누리반 대표님, 천상민 집사님 고백을 하게 되네요. 그대가 있어서 저의 2021년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함께한 이제 런닝메이트였죠. 저희 9학년 누리반 대표님도 정말 감사했지만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9학년 어머님들 나 오늘 올라가면 울지 마 제가 막 그랬는데 너무 감사해요. 다 표현을 못할 정도로 감사합니다. 반대표라는 게 사실 공동체 안에서의 작은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요. 제가 섬길 수 있으면 섬기겠습니다 하고 마음 먹고 얘기했을 때는 당연히 생각보다 뭐가 일이 많겠지. 뭐가 더 많을 거야. 각오는 하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다 누린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9학년 같은 경우에 다른 학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참 저희 학년도 일이 많았거든요. 감사한 일도 많았고 또 놀랄 일도 많았고 또 그래서 앞으로 더 밑거름이 되는 사건들, 관계들 또 계속 이어갈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표라는 것을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저한테는 저를 키울 수 있게 해주신 많은 일들이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좀 유식한 표현을 따왔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알게 되고는 우리 삶에 정말 관계와 사건들 속에서 내가 얼마나 나의 것으로 소화하면서 받아들이는 스토리가 있나에 따라서 어떤 시간이 특별히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시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광성 드림에서 3년간의 시간이 저에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정말 크게 선물로 주신 3년간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교실에 가면 얼마나 많은 질풍노도의 3, 40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3, 40명을 이렇게 복작복작하면서 또 우리 마스크 끼고 2년을 또 지냈잖아요. 그런 속에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속이 문드러지실까 그런 생각을 반대표를 하기 전에는 그냥 내 아이 정도, 또 내 아이와 가까운 친구 정도까지만 생각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작은 역할이었지만 반대표를 하니까 우리 처상민 집사님과 제가 아침마다 안부를 주고받을 때 오늘은 별일 없죠? 막 이러면서 주고받을 때 저희 영혼은 진짜 다른 분들은 뭐 인정 안 해주실지 모르지만 저희 영혼만큼 교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었고 선생님이 계시는 교실, 또 선생님 계신 교무실, 또 선생님 회의하시는 곳들 같이 있었고 응원하고 있었고 기도하게 됐는데요. 몸으로 하면 되는 일은 하면 되니까 그건 일이 아니고 그건 일도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의 진통을 바라봤을 때 그 느끼는 무게감이 반대표였을 때는 좀 더 나누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는데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었던 것 같고요. 다른 어떤 곳보다도 여기는 끈끈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나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말로는 쉽게 신뢰하는 공동체, 또 사랑하는 공동체, 다른 데와는 다른 공동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뢰와 소통이 용기를 내서 서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겠거니 우리는 이런 데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다 다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이런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데 어떤가요? 힘드시죠? 함께해요. 이런 걸 계속 용기 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배웠던 것 같습니다. 반대표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 9학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초등 또 중등 또 고등 공동체가 계속 이렇게 서로를 확인해가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고 그러기를 바라며 떠나겠지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예전에는 그냥 입으로만 내뱉었던 공동체라는 말을 여기서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쓴 말이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마음으로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과정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그 사랑이 그냥 입으로만 뱉는 사랑이 아니고 작은 소수자들,
또 아픈 자들, 또 각각 심겨져 있는 사람들과 계속 나누어야 된다. 그게 공동체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지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지체가 아플 때 막 바로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다 같이 달려들어서 어디가 아파? 약 발라줄까? 병원 가야지. 이러지 않고 좀 지켜보기도 하고 상처가 왜 생겼을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럼 뭘 해줘야 될까? 무슨 약을 발라줘야 될까? 어떤 병원을 가는 게 맞을까? 또 회복을 하려면 뭘 준비해줘야 될까? 이런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 광성 드림 공동체가 너무도 다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운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모든 어머님들이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시간 안에 기회가 온다면 반대표부터 다 섬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이거는 뭐 누가 부탁한 말도 아니고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섬긴 게 아니라 제가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고백하고요. 또 여기 드림 공동체 워낙 시를 좋아하잖아요, 다들. 그래서 저도 오늘 마지막으로 제 나름 좋아했던 시가 있어서 우리 구학년 어머니들께 특별히 또 함께 나누고 싶어서 공유하는데요. 칼릴 질브란의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기 보면 그대는 활이고 그리고 그대의 아이들은 그대로부터 쏘아져 날아가는 화살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아이를 다 키우고 나면 나도 주인공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살아보리라 생각했던 예전 시절이 있었어요. 빨리 키우고 해줄 거 다 해주고 걔도 화살이고 나도 화살이고 나도 나의 꿈을 향하여 달려갈 거야, 이런 게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 시를 접하고 화살이 된 내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또 이 표현의 이 시의 표현 속에 그 화살을 쏘는 궁수는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이들은, 특히 우리 고학년들은 정말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팽팽하게 쏠 준비가 되어 있는 화살이고요. 저희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궁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팽팽하게 잘 단련된 활로 부모의 역할을 계속 감당하는 제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응원해 주실 거라 믿고, 또 남아있는 우리 모든 학부모님도 그렇게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졸업은 아이니가 하는데 어머니가 지금 졸업 연단에 서신 분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번에는 신명기 프로젝트 책 편집팀의 박지희님, 네, 바로 나와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여러분, 아싸, 아웃사이더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저는 광성드림학교의 아웃사이더 학부모였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저는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학부모 모임에는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늘 한 발자국 뒤에 있는 학부모였고, 워킹맘이라는 타이틀을 이런저런 면죄부처럼 사용하는 학부모였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공동체에 대한 혼자만의 동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다른 관심은 있었기에 학부모 이름과 아이 얼굴을 혼자 매칭하고 기억하는 것을 좋아하였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동체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킹맘을 위한, 직장인을 위한 기독 학부모 교실과 통독 교실이 열렸을 때 학부모 공동체의 매력을 맛볼 수 있었고, 그 당시 기독 학부모 선배들의 수고와 섬김으로 뿌려주신 씨앗이
제 마음속에 자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과 다르게 둘째 아이가 드림이가 되지 못하면서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둘째가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도록 뒷바라지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공동체를 향해 쌓아온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며 참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과 상황이 주어졌지만 저는 공동체에 깊이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겉도는 아웃사이더로 지냈습니다. 딱히 불러주는 사람도 없고 저 역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 몰라서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생각지도 못하게 남편의 이직이 결정되었고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기에 자연스럽게 이사와 전학을 고려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학의 결정이 쉽도록 둘째 아이 입학이 허락되지 않은 건가 싶다가도 큰아이를 전학시키는 문제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에 일단은 남편만 사업장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육아나 가정생활에 있어서 남편 의존도가 아주 높았던 저에게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 시기에 오늘처럼 1학기 화요학부모 신앙교육 종강일에 광성드림 학부모 이야기책을 발간하기 위한 편집팀원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쉬고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어쩌면 전학을 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게 들었기 때문에 편집팀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었지만 모집 링크를 눌러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편집팀은 각 가정의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와 개별 인터뷰도 해보고 더 많은 교 내외 학부모들과 나누어 보고자 출간 방향을 다양하게 변경해가며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편집팀원 모두 불평하지 않고 이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재미있게 감사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어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기에 가능한 것일 테죠. 세상이 말하는 책 만들기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학교를 사랑하는 만큼은 어떤 전문가보다 뜨거운 편집팀 안에서의 기도와 고민을 통해 그저 소수만 알고 누리는 광성드림 공동체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한 많이 모두와 함께 누리고 싶은 공동체 이야기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모아지고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설문지와 원고의 내용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원고들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일이 제게는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뭉치고 허리가 아파도 그 이야기에 파묻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저는 평소에 제가 업무를 처리하던 그야말로 이 일을 하는 방식으로 편집팀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고 일이 진척되지 않자 혼자 제풀에 꺾여서 의기소침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고를 정리하는 것이 이 방법밖에 없나? 왜 이렇게 난 지혜가 부족하지?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자괴감과 답답한 가운데서도 이상하게도 편집팀 모임에 가는 그 길은 매번 늘 기대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에 진척은 없고 내 안에 답답함은 가득했지만 왜 그렇게 학교 가는 발걸음은 즐거웠을까요? 좌충우돌 끝에 배우게 된 교훈은 다만 그저 그 자리를 지키며 동역한 학부모님들과 공동체에서의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누리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어느새 저는 광성드림 공동체의 과거와 현재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누리며 미래를 함께 꿈꾸는 공동체의 진정한 아싸, 공동체를 아주 사랑하는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둘째 아이 대신 엄마인 저를 이 공동체에 입학시키신 것 같다는 고백을 입에 달고 말이죠. 워킹맘으로 지난 3년간 이 학교에 오고 간 걸음보다 더 많은 걸음을 하며 공동체의 시간을 오롯이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입학할 때 학교를 향해 품으신 마음들이 있으시죠? 시간이 지나며 어떤 이유에서건 학교나 공동체에 실망한 일도 있을 거고 왠지 거절당한 것 같은 마음도 있을 것이고 상처가 된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어색한 마음에 나 혼자 겉도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기도 할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쩌면 공동체를 향한 나만의 생각과 기준 때문에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동체는 참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신 학교이기에 그 누구도 자기의 목소리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나 신념만이 정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공동체의 구석구석을 돌아보고 그 공동체의 여러 형태들로 사람들을 계속해서 초청하며 용기 내어 참여한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계속 격려해 줍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상황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도 이 공동체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더 많은 가정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편집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많은 가정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자 작지만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에 편집팀은 어떤 모임일까? 과연 어떤 책이 나올까라는 궁금점이 생기신다면 같이 참여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어떤 자격이나 역량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그동안 용기 내지 못하셨던 저 같은 아싸 학부모님, 그간 믿음의 선배 혹은 동료 학부모들이 뿌려주신 공동체의 그 씨앗을 아주 조금이라도 감사하게 여기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모양으로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나와 너만 알고 있는 보석 같은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살포시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묶어가고 앞으로 어떻게든지 결과물로 나올 광성드림 학부모 이야기의 이야기 꾸러미를 어떤 편견이나 오해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읽어주시고 마음 모아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흘러가고 전해질 것입니다. 공동체를 아주 사랑하는 아싸, 다음 아싸는 누가 되실지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성드림학교에서 책을 준비하고 있지만 책이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계속 준비만 해도 됩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그것은 결과로 나온 책보다 더 살아있는 이야기가 될 테니까요. 사실 책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기 위함인데요. 책이 없어도 계속 우리의 이야기를 누군가 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살아있는 책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살아있는 책의 한 페이지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는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에 관해서 남은정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꿈반 이하준 엄마 남은정입니다. 2021학년 특히 2학기 감사가 가득했던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 시간에 받은 은혜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고 주님 형상을 닮아가려 애쓰지만 월요일 아침만 되면 예민한 엄마, 신경질적인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일쑤였습니다.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시간이 바로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 시간이었습니다. 또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병행하고 이전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친정 아버지께서 회사를 핑계로 온라인 예배만 고집하시고 예배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부모님, 가족을 위해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닌 화만 내고 있었습니다. 화만 내는 딸, 무뚝뚝한 며느리, 아내, 엄마의 역할에서 나의 약함을 계속 알게 되고 또 이꿈반 반대표로 섬기며 부족했던 모습도 떠오르면서 아쉬웠던 지난 시간들에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11월 셋째 주 학부모 신앙교육 시간이었는데 하나님, 저 잘하고 있나요? 제 마음 좀 만져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이날 목사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며 공동체에서 제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회복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나는 왜 모든 것을 부담으로만 느꼈을까 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삶을 감사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작고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항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이 하준이가 한날에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 버스를 타지 못해 아침에 데려다 줄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가득 메울 만큼 많은 차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학교에 행사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신앙 교육이 있었던 화요일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시간을 내어 예배하며 학교와 선생님, 이 땅의 교육을 위해 기도하는 선배 학부모님들의 모습이 대단하다 느껴졌고 나도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예전처럼 화요일이면 운동장에 주차된 차들로 가득하고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동적이네요. 이 설교를 안 하고 이렇게 간증을 듣는 걸 좀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안 그렇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늘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저만 좋은 게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토닥토닥 글쓰기 교실 이은주님 네,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닥토닥 글쓰기 교실에서 보석 마음으로 필명을 썼던 팔누리 이재원 엄마입니다. 부족하지만 토토글에 대해 소개하고 소감문을 나누겠습니다. 토닥토닥 글쓰기 교실에서 함께했던 2달의 시간을 돌아보니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어 이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정과 시간이 겹쳐 현장에서 강의를 듣지 못하는 아쉬움이 컸을 때 교장 선생님께서 글쓰기 교실을 여셨습니다. 이과 출신 또는 스스로 글쓰기에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환영이라는 문구에 제 시선이 꽂혀 가벼운 마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토토글 첫날 교장 선생님께서는 글을 쓰는 쉬운 방법을 알려주셨고 가장 설레었을 때를 첫 주제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가장 설레었을 때를 떠올려 보니 첫사랑도 생각이 나고 또 남편에게 고백을 받았을 때도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고민하다가 좋아하는 사람과 처음 손 잡았을 때를 글감으로 정하고 그때 상황을 묘사하며 짧은 글을 썼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난 후 알통이님, 법지공주님, 베베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 모두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 설렘의 마음을 공유하며 즐겁게 웃었습니다. 토토글 교실에서는 필명으로 글을 썼고 이름 대신 필명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첫날 급한 일정이 생겨 중간에 들어갔던 터라 다른 분들의 필명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올라온 글들을 읽었습니다. 글쓴이의 나이도 이름도 얼굴도 자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매일 올라오는 글을 읽으니 편견 없이 글을 대할 수 있었고 글쓴이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또한 그분의 삶을 공감하며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모임 첫날 저녁부터 바로 글쓰기 2번째 주제인 오래된 앨범을 넘기며 주제가 올라오고 매일 글을 써서 30회까지 진행된다는 말을 들으니 나는 아차 싶었고 그만한다고 말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글도 잘 못 썼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글쓰기 마감 시간은 밤 12시인데 하나둘 글이 올라오고
그 글을 읽으니 어찌나 재미있고 추억에 젖든지 댓글을 달며 시간을 보내다가 밤 12시가 넘어서야 오래된 앨범을 넘기며 글을 썼습니다. 딸들이 어렸을 때 역할놀이 책을 얼굴에 대고 사자 흉내를 냈던 사진을 보니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아 너무 설레고 즐겁고 그랬지만 글쓰기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어렵게 마쳤습니다. 그렇게 매일 올라오는 글을 쓰려니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게 되고 현재의 일상도 글로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제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글쓰기 4일째인 4번째 주제, 나의 남편 관찰기 글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그분들의 남편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자세하게 묘사된 글을 읽으며 어느 분이 누구의 남편인지 금방 알아맞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창에는 웃음꽃이 피고 또 남편에 대한 애정이나 감사의 고백들도 이어졌습니다. 로키님은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에 매일 글쓰기 주제를 올리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글을 쓰며 올린 글을 읽고 댓글을 다는 즐거움으로 매일을 채워갔습니다. 아침밥을 먹다 내가 사랑하는 노래, 기차를 타고, 색깔, 방송 드림 학교, 19살 나에게 쓰는 편지, 황홀한 고백, 은혜, 회복 등등 다양한 주제로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어릴 적 마음 아팠던 일도, 상처도, 또 외로움도, 회복했던 은혜도, 또 어릴 적 꿈 이야기도 여기까지 살아온 삶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며 함께 울고 웃고 마음 아파하고 또 함께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토닥여주며 2달여의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글을 쓰며 로키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을 때 너무 깊이 있게 글을 잘 쓰며 주제 선정을 잘한다고 제가 생각했고 글마다 한 줄 평을 써주셨는데 그 댓글을 읽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나중에 로키님이 누구신지 알고는 많이 당황했지만 그분의 댓글에 힘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냥 주제에 맞춰 제 이야기를 썼는데 나만의 사건과 시간이 아닌 모두의 사건과 시간이 되어 서로 공감하며 하나 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글쓰기의 치유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글을 쓴다는 게 너무 어렵고 부담스러우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을 끄집어내야 할 때도 있었고 때론 잊고 싶었던 일도 다시 회상하게 되면서 이 모든 과정이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왜 그랬었는지 이해가 되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댓글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듦을 넘어 글쓰기는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비록 토토글의 글들의 문체가 수려하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자신의 경험했던 일을 녹아내며 내가 느꼈던 감정도 날 것으로 드러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모양 그대로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음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또 하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수료일이 가까워지면서 30판을 다 쓰지 못해 수료를 못할 상황도 있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힘내자고 격려하며 기다려줘서 끝까지 완주하여 수료증을 받는 값진 경험도 했습니다. 토토글에서 이 모든 시간이 다 감동적이고 많이 즐겁고 좋았지만 무엇보다도 가을 낙엽을 직접 밟으며 심악산 둘레길을 산책했던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젖은 낙엽을 밟으며 새소리도 듣고 딱따구리에 나무 쪼는 모습도 보며 각자 준비한 추억의 도시락으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사람의 수고가 있었지만 특별히 알통이님의 정성을 다한 귀한 섬김으로 식탁 교제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마치 천국잔치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날 수료식에서의 선물 교환도 잊지 못할 즐거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토토글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글을 쓰며 치유를 경험하고 댓글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함께했기에 가능한 일이기에 내년에 토토글 교실이 열리면 많은 분들도 참여해 주셔서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달 동안 토닥토닥 글쓰기 교실을 열어주신 로키님과 12명의 토톡을 회원인 세아님, 벅지공주님, 알통이님, 베베님, 뭉게구루님, 비춤님, 주은님, 셔버님, 신화구루님, 봄빛처럼님, 파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귀한 글쓰기 장을 열어주신 교장 선생님과 또 함께 하신 학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왠지 굉장히 부러워지는 저런 걸 좀 학교에서 하시니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지금 우리 수업 시간이 있어서 아마 교장 선생님 바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장 선생님 짧게라도 그 격려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은철 교장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맥도날드 드라이브트루에서 알바를 했는데 자소서에 그렇게 썼다고 하죠. 다국적 기업,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일선에서 미래 자동차 산업 시스템 구축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적인 요즘 시대를 또 대변해준 우화 같은 이야기죠. 근데 드림학교는 그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사실 학교나 또 학부모 공동체나 이런 데서 정말 기적 같은 요즘 시대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겸손하게 드러내지 않고 묵히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귀한 일이고 또는 이런 자리에서 또 진솔하게 조금의 돋보이려고 뭐 그런 거 없이 진솔하게 이렇게 서로 나누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참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올해가 다 갔네요. 그죠? 이번 주 이렇게 저도 드림학교 이제 한 2년째 2년 차가 되네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냐면 참 옥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임지원 선생님이 제 한마디로 뭐가 시작됐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그냥 씨앗이 안 되는 이렇게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해도 이렇게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길가에 떨어지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근데 아무리 시원찮은 씨앗이라고 해도 그것이 참 좋은 밭에 심겨지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드림학교가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역동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결국 이런 학부모 공동체의 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훈련 받으시고 또 공동체 이루어가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학교가 그렇게 서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치를 세워나가는 일, 이것은 또 같이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잘 되는 학교들은요, 그렇습니다. 망쳐드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학생이든 교사든 학부모든 이런 애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이렇게 해서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렵고요. 이렇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런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안 해요. 라고 하는 학교들은 이제 망해가는 학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반대되는 학교들은 그렇죠. 이건 이렇게 풀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해가면 되고 이거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극복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니다. 해보죠. 같이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생명이 있는 학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을 드림학교가 갖추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감사히 여기고 또 그 뒤에 그 배경에는 부모님들이 이런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그런 사실에 너무나 행복하고 또 힘이 나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들 유지해 나가시고 또 이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날 듯 끝날 듯 계속 끝나지 않는데요. 우리 말씀하실 분들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간증을 하진 않으셨지만 충분히 이 공동체 이 시간 동안 너무 수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 함께 하셨던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아유, 감사해요. 또 반주도 어머니 계속 얼마나 손가락이 시려우셨을까. 죄송한 길 하는데 또 재능이 있으니까 하셔야죠. 네. 그리고 우리 뒤에서 계속 이 영상이나 이거 다 책임져 주시는 미디어 팀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올려주시기도 했고요. 우리 어머니들 사이에서 아버님 항상 등이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 온라인으로 원격 상황 책임질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주관해 주신 우리 학부모의 임원분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 학부모 화요 신앙교육을 마치면서 어머니 혹시 광고 죄송해요. 제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제가 끝내고 싶은가 봐요. 광고가 있습니다. 즐겁게 참여하셨던 이야기들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우리의 감동은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쁘게 권면하는 거지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이 없기 때문에 즐거운 것 같거든요. 이번 방학에도 실천 30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 자기 직전에 드득 울리는 그 핸드폰의 충격을 여러분 그 같이 추억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방학도 막 걱정이 되네요. 너무 재밌으면서도 뭔가 이 스릴 넘치는 방학이 하루도 없었던 것만 같은 실천 30일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30일을 성공하면 이렇게 10,000원 돌려주는 걸 했는데요. 사실 실천 30일 자기가 하는 건데 이 돌려주는 게 너무 힘들대요. 행정팀이. 그래서 우리 광성드림학교 신축 교사 건축을 위한 실천 30일로 바꿨습니다. 10,000원 내고 안 돌려드립니다. 박수 치시네요. 정말 여러분 독특한 분들이네요. 안 돌려준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이 돈을 모아서 지난번 것도 기금이거든요. 지금 아직 그 헌금 구자를 안 열었는데 우리 신축 교사를 위한 헌금 구자를 열면 제일 첫 금액은 우리 실천 30일 돈으로 넣는다는 마음으로 지난번 1학기 때 했던 기부금과 이번에 했던 기부금을 모아서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 30일 시작되고요. 지난 방학 때 실천 30일과 말씀 식탁을 동시에 해서 정말 괴로웠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간이라도 좀 다르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면 되지 왜 둘 다 하려고 하냐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굳이 2개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서 이번 방학이 기니까 좀 고려를 해 주십사 해서 앞으로는 뭐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번 방학에 한해서는 실천 30일 먼저 하고 끝나는 날 성경 통독을 3주 동안 합니다. 그래서 나는 변태같이 2개 다 참아야겠다. 끝까지 난 과학적인 삶이 좋다. 이런 분들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길게. 네.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선택과 집중 안 하셔도 되고요. 하실 수 있는 거 즐겁게 하시고요. 말씀 식탁은 구약과 신약을 전에 그 틴틴 통독 본문으로 한번 읽었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다음 학기에 있을 큐티 본문을 미리 읽는 것으로 성격을 바꿨고요. 읽는 분량을 과감히 줄였습니다. 그래서 큐티 분량을 좀 읽고 나눌 수 있는 시간 미리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해서 이번에는 3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 식탁과 실천 30일도 즐겁게 자발적으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무리하는 기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학년도를 마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학년도 우리가 뭐 송구행신 예배는 같이 못 드리거든요. 2022학년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 함께 나누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와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옛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이야기가 죽어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위협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내는 생생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삶에 심겨진 보석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학년도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았음에 감사합니다. 2022학년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1학년도 화요 학부모 신앙교육을 마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과 참여한 학부모들 위해,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